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김포 서울 수상교통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포 서울 간의 수상교통으로 교통 정체를 해소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벌써 1년 이상이 경과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 내용들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 한번 정리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즐거운 상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문에서 나온 발표 그냥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작년 벌써 이제 1년 넘었죠. 23년 4월쯤 나왔는데 서울 김포 연계 수상교통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한번 나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내년에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23년 9월이니까 요때 이제 내년 9월에 한강 리버버스를 하겠다라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올해 되니까 어떻게 난다? 한강 리버버스 선박을 이제 건조를 하겠다라고 또 나와서 10월에 시작하겠다 운행을.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돼서 지금 최근에 얼마 전이에요. 이거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라고 해서 이거는 안전운행도 좀 해보고 했더니 내년 3월이나 25년 3월이나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느껴지면 뭐가 느껴지냐? 처음엔 서울 김포 얘기가 나오다가 점점 서울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뭐야? 서울 김포 했다가 김포는 없고 이제 서울만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서울 김포 요거 23년 4월에 나온 거예요. 일단은 김포시장은 수륙 양용버스 제안을 했었나 봐요.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관광용으로는 적합한데 출퇴근용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라고 이제 뭐 하여튼 이유는 되고 결론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리버버스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리버버스가 뭔지는 또 좀 이따 나오겠죠. 그래서 구간은 어디? 행주대교부터 잠실까지 이 10개 선착장으로 약 30km 구간을 운행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다들 교통이 정체가 너무너무 심해서 이렇게 난린데 행주대교까지는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하여튼 간에 여하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교통망 구축을 착수하고 리버버스 노선을 행주대교 남단부터 상암 여의도 이렇게 쭉 거쳐서 잠실까지 해서 정거장 몇 개? 10개 길이는 30km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요 이미지는 발표 때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AI를 조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야 요거 한강 운행하는 거 통근버스 해줘 했더니 이렇게 요즘 세상 좋아졌어요. 자 다음은 작년 9월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 단계가 더 진보를 했죠. 뭐를 하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이거를 할 업체를 선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랜드 그룹 이거를 이제 또 나오게 돼요. 뭐 회사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SH도 들어가고 하는데 하여튼 여하간 하면서 노선을 당초 어디였어요? 행주대교 쪽에서 이제는 좀 더 행주대교 남단에서 김포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정체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다? 아라대교 위치더라. 그래서 이거를 아라 한강 관문 쪽에서 여의도까지 요 노선을 리버버스 선착장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버스는 몇 인승? 192인승, 200인승 가까이 되는 거죠. 시내버스 한 대가 약 50명 수송하니까 버스 4대. 그러니까 이게 대량 수송이 돼서 이게 통근용으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뭐 기대를 해보고 이 그림 역시도 이거는 제가 요 아라 관문에서 이렇게 가는 거 한번 해줘봐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 참고용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똑똑하게 리버버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에 넣어주기도 하네요. 요 다음부터 나오는 그림들은 전부 다 보도 자료예요. 제가 앞에 거는 너무 그림이 없어서 그냥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리버버스 선박을 건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노선회가 누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또 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한강 리버버스를 8대를 건조를 착실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9월 말에 완성되면 10월 중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운영은 어떻게 한다? 평일 하루에 68회 운영을 하고 150톤급 선박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사업자도 당초에 뭐 있던 업자 외에 SH도 또 추가로 더 집어넣고 하면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형식의 리버버스가 운행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림이 깨끗하죠. 근데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해봤더니 뭐가 좀 할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뭐 필요한 게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자, 요거 한강 리버버스는 어떻게 한다? 5개월 시범 운항 거쳐서 9월, 10월이 아니고 내년 3월에 정식으로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요거 통제하면서 이제 한강 리버버스를 뭐라고? 한강버스라고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로고도 요렇게 뭐 한강과 배와 강과 뭐 실내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로고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와요. 나와서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는 약간 회색 계열이었는데 이제는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요런 식의 모양을 가진 배가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예시도를 이렇게 예시 조감도죠 넣어줬죠. 그래서 흰색을 바탕으로 청량감 있는 파란색으로 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뭐 외형이나 뭐 점수기 하부 통과하게 뭐 이런 건 뭐 기술적으로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배만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아니다. 한강버스는 또 선착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강에. 그래서 선착장은 어떻게 한다? 이용 수요, 그 다음에 특성, 지역의 특성에서 1층과 2층으로 두 가지로 하는데 어디는 1층, 마고곡수는 1층, 망원, 여의도, 잠원, 뚝선, 잠실은 2층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또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편의점, 카페 뭐 이런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오라고 선착장 위에 옥상 공간은 오픈 공간 해가지고 개방 공간으로 해서 뭐 이벤트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겠다. 아마도 이제 요거 오픈되면 사람들이 뭐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마곡옥수는 1층은 요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라고 예시도 지금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층으로 하는 망원, 여의도, 잠원, 뚝섬, 잠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 2층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보면 뭐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고 가서 사진도 찍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나중에 되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 쭉 보다 보니까 어때요? 왜 김포 서울인데 김포는 어디 가고 서울만 나오지? 지금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김포도 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4월 5월에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용역 입찰 공고에서 뭐를 하고 있죠?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두 번 해요? 이거 해서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작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했는데, 야, 이거 할 사람 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또 할 사람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업무가 할 일은 많고 돈은 조금 주려고 하나 보다. 이게 또 김포시 재정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있겠죠. 하여튼 김포시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지 하고 내용을 보면 과업 범위가 보면 어디서부터요? 한강 이 콤팩트 시티부터 고천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13.2km 기간은 착수일부터 10개월. 아까 제가 두 번 공고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뭐 나라장 또 확인해 보니까 업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업체 선정이 됐으면 그게 10개월이면 연말이면 어떻게 될 거다? 계략적으로 큰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연말에 어느 정도가 뭐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갈까요? 과업의 목적 뭐죠? 우리 시 김포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수상교통수단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지금 앞서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고천시 읍 경계 여기가 어디예요? 아라뱃길 입구잖아요. 서울시가 어디까지 한다 그랬어요? 잠실에서부터 아라 간문까지 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강 서울시가 하고 여기서부터는 누가 한다? 김포시가 한다. 나름대로 이 양 지자체 간에 뭔가 합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론은 서울시는 여기까지 지금 아까 앞에서 바라본 거 다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포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했어? 누가 여기까지 어떻게 가? 이 교통이 빡빡한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이쪽에서 바로 갈 수 있게끔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그런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리버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위그선, 수령 양용버스, 보트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게 더 적합한지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교통 수요를 분담할 수 있게끔 최적의 수단과 노선과 선착장 입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노선에서 여기에서 전부 다 이게 아라뱃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옆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서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치가 어디가 좋겠는지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목적이고요. 이것을 구체화한 게 이제 과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요거는 과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현황 분석이야 뭐 당연히 하는 거니까,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 타당성에서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거, 안전적인 거, 수요 뭐 이런 거를 다 타당성 분석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나오면 이걸 갖고 이 전체적인 수상교통 기본 구상하고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분석을 했으면 그게 어떻게 나온 건지, 이렇게 해서 토지용 계획이라든가 선착장, 뭐 시설물, 결국은 보면 제가 이거 예산을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3억 안에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 유찰도 되고 뭐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요거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계속 연결되는 뭔가가 용역이라든가 뭐 과업이 계속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제 느끼신 건 뭐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김포시는 김포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요거 진행되려면 시간은 꽤 걸리긴 하겠죠. 근데 하여튼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김포 서울 수상교통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한번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게, 자, 이제 현실적인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수상교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한다 그랬어요? 교통을 정체하고 통근교통 수요를 갖다가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 통근교통을 한강을 따라서 가면 이게 지금 김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잠실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날씨가 좋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태풍이라도 오고 풍랑이 불면 어떻게 돼요? 버스나 지하철은 그래도 운행을 하잖아요. 근데 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근교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통근수단으로 이거를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어떤 효율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수요가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수도권 서울의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 간에 어떻게 보면 환승 위주로 현재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수상교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이 참고했다고 하는 수상버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떠냐면, 강가에서 선착장이 딱 배가 닿으면 요 선착장 바로 옆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로 옆이니까 바로 환승이 돼서 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현재 한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강이 있고 그 옆에 고수부지가 있어요. 고수부지를 지나서 나와야만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타거든요. 그럼 이 빈 공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인프라 구축까지도 같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 교통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하는 용역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만들어 놓고도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기존에는 한강에 운행하는 여객선이 거의 드문드문 운행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아까도 보면 하루에 80m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이게 활발해지면 굉장히 더 횟수가 증가할 거거든요. 그럼 이 한강에서의 어떤 생태계적인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아마도 앞으로 계속 예상되는 문제들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문제들 다 보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정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고 뭐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같이 가겠지만, 그러면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지자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서울시는 어떨까요? 김포 서울 수상교통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결국은 다 이득이 있어야지만 뭘 하지 않겠어요? 서울시는 지금 서울 자체가 이미 내륙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어떻게든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 바다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저쪽으로 해서 저 강동구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는 안 되고 결국은 김포로 나와서 바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든 김포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나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계속 할 거예요. 경기도 입장은 어떨까요? 경기도는 지자체가 이미 뭐 20, 30개 되잖아요. 이 수많은 지자체 모두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김포시가 어려워.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본인들이 하지 않아도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한 개선을 가능하게끔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김포시 입장은 당연히 지금 김포시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걸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다 3자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기술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통수단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 상당할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BC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뭔가 앞으로 좀 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김포 서울의 어떤 수상교통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진행사항 간단히 좀 정리를 드렸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